지혜야, 대체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그만해, 은비야. 아니, 똑바로 대답해. 너, 나한테 감정 있지? 없어. 단 한순간도. 거짓말. 시발, 내가 지금 나한테 개소리 하는 거 알아? 닥쳐. 아니,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해. 넌 날 좋아해. 그런데 인정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렇지? 미쳤어? 난 너 좋아한 적 없어. 그럼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말해봐.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가을이 깊어지던 11월 초, 오후 4시쯤이었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노을이 지는 하늘은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다. 거리에는 은행나무 잎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가을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은비가 연락을 해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나 할 얘기 있어. 나는 순간 망설였다. 요즘 은비와 단둘이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서웠다. 은비를 볼 때마다 내 감정이 흔들렸고 그 감정을 숨기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자신이 없었다. 어디서 볼까?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학교 옥상. 거기서 보면 하늘 진짜 예쁘잖아. 학교 옥상, 대학 시절, 시험이 끝난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올라가던 곳, 서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던 곳. 나는 그 장소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알겠어. 6시쯤 갈게. 나는 답장을 보내고 한숨을 쉬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정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오가던 곳인데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열었다. 은비는 이미 거기 서 있었다. 가을바람에 긴 머리가 살짝 날리고 있었다. 왔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평소처럼 장난스럽거나 밝은 느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지혜야, 응? 너 요즘 나 피하지? 나는 순간 당황했다. 어떻게든 태어난 척하려고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진짜야. 그럼 나랑 눈 마주치고 말해봐. 은비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이상하게 만들었다. 지혜야, 너 나 좋아하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차라리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부정해버렸다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은비의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니야. 거짓말. 진짜 아니야. 그럼 왜 나 피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 사이에서 이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너 요즘 나만 보면 도망치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은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내버려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럼 날 봐.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너 정말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불편해하지도 않았겠지. 은비는 내 표정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말 못하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지혜야, 너 진짜 솔직하지 못하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결국 뒤돌아서 옥상 문을 향해 걸었다. 지혜야, 은비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좁은 복도에 크게 울렸다. 너무 빠르게 내려오다 발목이 살짝 꺾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출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다. 숨이 거칠어졌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동안 은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혜야, 너 나 좋아하지? 그 순간의 공기, 은비의 표정, 그리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시선까지. 모든 것이 너무 설명했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아니, 그냥 그 순간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내 몸은 뜨거웠다. 아니, 뜨겁다기보다 두려웠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도망치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다.
그 안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진짜로 은비를 좋아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 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입술을 깨물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나는 그냥 착각한 거야. 친한 친구니까 은비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잠깐 헷갈린 거야.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갑게 속삭이고 있었다.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괜히 책상을 정리하고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핸드폰을 들어 올렸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핸드폰 화면에 은비의 이름이 떴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받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 메시지가 왔다. 지혜야, 괜찮아. 괜찮냐고 묻는 그녀에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내 감정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정말 은비를 좋아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인정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막혔다. 나는 은비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무섭기까지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정해진 길을 걸어왔고 남들과 비슷한 삶을 기대받았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감정을 인정해버리면 가족은, 친구들은, 회사 사람들은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런 감정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은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웃던 모습,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내 손을 잡았던 온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다.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은비는 더 선명해졌다. 다음 날 출근길에 나는 무겁게 느껴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은비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지혜야, 괜찮아. 그 짧은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메일을 읽다가도 문서를 정리하다가도 은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어제 그냥 좀 피곤했어. 잠시 후 은비에게서 답장이 왔다. 진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은비를 피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카톡이 올 때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닫아버렸다. 전화를 걸어올 때도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뜨는 순간 숨을 멈추고 벨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평소 다니던 길을 피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사람들 틈에 섞여 빠르게 빠져나갔다. 밥을 먹을 때도 일부러 사람이 많은 구내식당을 골랐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었지만 나는 그만큼 두려웠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감정이라는 건 억지로 밀어내다 보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감정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다.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리포트를 마무리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학교 앞 카페에서 보자. 보낸 사람, 은비, 나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봤다. 안 간다고 하면 그녀가 포기할까? 그냥 모르는 척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내 발걸음은 카페로 향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비는 창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더니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왔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은비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마치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지혜야,
얼마나 더 도망칠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다. 나 피한 거 아닌데. 또 거짓말이네. 은비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지혜야, 나 너 좋아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모호한 뉘앙스도 없었다. 단순하고 명확한 말. 나는 어쩐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내 감정도 알아. 너도 나 좋아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짓말.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내 눈 보고 말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은비는 계속해서 나를 밀어붙였다. 내가 말해줄까? 너 왜 나 피했는지. 그만해. 너도 나한테 감정 있으니까. 내가 두렵고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게 무서우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흘기 쳐다봤다. 은비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입을 꾹 다물었다. 너, 내가 틀렸다고 할 수 있어.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은비야, 너 착각하는 거야. 난 너 좋아하지 않아. 은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 너는 정말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줘. 뭐?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너는 한 번도 나한테 흔들린 적 없다고.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은비는 한참 나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나는 무작정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거리는 어둑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우산을 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빗물보다 더 차가웠다. 은비를 밀어내고 나서 나는 계속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차가운 웃음,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그날 카페를 나서던 뒷모습까지. 이제 정말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왜 자꾸 도망치는 거야, 지혜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은비야, 왜 여기 있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은비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도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가족이 실망할까봐,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말이 심장을 강하게 찔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만해. 아니, 안 그만할 거야. 은비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말해줄까? 지금 내가 진짜로 잃고 있는 게 뭔지? 나는 숨을 삼켰다. 너는 이미 너 자신을 잃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울컥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 무서워. 다 잃을까봐 무섭다고. 뭘 잃을까봐. 가족, 친구,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그래서 나까지 잃을 거야. 은비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너 나 사랑하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널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 은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그냥 나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야. 그럼 내 감정을 부정할 거야? 아니,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은비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아팠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내 감정은 변하지 않아, 지혜야.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물러났다. 미안해, 은비야.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뛰었다. 비가 내리는 거리 속으로 은비를 두고 방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은 젖어 있었고 온몸이 차가웠다. 그런데도 더 추운 건 마음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방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아버렸다는 걸.
하지만 나는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나는 은비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다. 비 오는 밤, 그녀를 남겨두고 돌아선 이후로 나는 일부러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피해 다녔다. 카톡을 켜도 그녀의 메시지는 없었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애써도 내 일상은 전혀 평소 같지가 않았다는 거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고 친구들과 만나면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항상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원래 같은 패턴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점심은 정해진 식당에서 먹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식으로.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뒤틀린 느낌이었다. 출근길,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혹시 은비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을까 해서.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 갔다가도 그녀가 떠올라 괜히 불안해진다. 원래라면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할 것 같았다. 퇴근 후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예전처럼 넷플릭스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헬스장에 가도 기운이 나지 않았다. 나는 마치 어떤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나 평소 잘 가던 홍대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조용한 분위기와 은은한 조명이 마음에 들어 자주 갔던 곳이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은비가 거기 있었다.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마주 보고 앉은 사람은 없었지만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책을 보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오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주문을 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등을 돌린 채 있었다. 은비가 다시 책을 보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손에 땀이 났다. 나는 커피를 받자마자 빠르게 카페를 나왔다. 지혜야,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선배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그래? 근데 예전 같지 않아. 나는 선배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퇴근 후 나는 결국 또 카페에 갔다. 이번에는 은비가 없었다. 나는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걸까? 왜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은비였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지혜야, 잘 지내?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결국 나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정말로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